7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다우지수만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11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도 나빠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고삐 풀린 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가격을 더 올릴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갚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청한 경매 건수는 2009년에 비해 지난해 14%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로존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위축 국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간밤 유럽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뉴욕 증시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죠. 어제 국내 증시 딱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지만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고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잠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개미대항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장 초반에 매도하고 하루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피 시가가 딱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쭉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좀 쉬어가야 합니까? 예, 오늘 또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 언론이나 온 동네방네 원금 회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난다 다 그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혹시 회비되고 가입하신 분들 원금 회복 모하면 고발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고발할 건수 있으면 제때 말씀드리면 제가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원금 회복 이런 이야기가 회복 모하면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이제 고점을 찍고 했는데 어제 모든 참 방송들이 문제예요. 어제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주가에 상승이 어제 이제 2분의 1 오버슈팅 했던 자리입니다. 어제 이제 2분의 1 이상의 하락폭이 오버슈팅 했던 자리인데, 오버슈팅 했던 자리에서 주식을 설악하는 사람은 거의 조금 본정신이 아니고, 정신까지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왜냐면,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오버슈팅을 주가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이건 증권의 기본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증권 회사나 어떤 증권 배운 적 없고 어깨 넘어 배워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머리 큰 사람들이 있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같은 날은 전형적으로 매도 후에 이제 저점 매수라든지 하루 정도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저도 국외 경제 방송을 다 봤는데 전부 거품을 물거든요. 유럽이 좋아질 것이다. 61위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시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는 상승폭에 일단은 오늘은 지지를 제가 볼 때는 184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1840 전후에서 이제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5일, 10일, 20일의 수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수렴 부분에서 주가를 여러분 보통 큰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60일이평은 칼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일이평 칼같이 떨어지는데 60일이평에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일이평의 죽음보를 한 번 더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죽음보가 나기 일부 직전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주가가 다시 1800을 간다. 1800을 가면 제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저점을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61일평이 떨어질 때는 61일평 가까이 갈 때는 물량을 늘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독도에서 주식을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을 늘리는 거는 61일평 같은 경우 6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가 위쪽으로 가면 무조건 주식을 풀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61일평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일 때 주가를 상승을 풀로 치우는 것은 조금 전응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IQ 검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61일평 떨어질 때는 위쪽으로 갈수록 주식 물량을 줄이시고 그 대신 61일평과 멀리 떨어졌을 때 주식 물량을 늘리는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식은 하늘 두 쪽 나도 못 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목요일 전후에 주가가 큰 변곡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전후라고 변곡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래 해가지고 선행스팬 2가 움직입니다. 선행스팬 2가 움직이는 타임에 쪽 주가가 변곡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좀 봐줄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는 당분간은 기준선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선 자체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일 동안 계속 횡보를 합니다. 기준선 횡보하면 기준선 박스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박스권은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위쪽에서 기준선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기준선에서 위쪽에서 멀리 떨어지면 매도, 기준선 아래 저점에 있으면 무조건 매수. 기준선 횡보할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주가가 기준선이 횡보할 때 급등이 나오든지 기준선 전후에서 급등은 나오지만 기준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일목균형표 모르면 눈을 뜨고 공부를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선에서 멀리 위쪽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물량을 줄이시고 기준선 아래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물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구름은 검은 눈입니다. 검은 눈이고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PMF 차트를 이야기했는데 PMF 차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주가는 약세 트렌드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약세 트렌드의 주가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저항을 계속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800포인트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계곡선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매물대에 걸려 있습니다.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주가가 가려고 하니까 이 굉장히 큰 매물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층층이 쌓여 있어서 이 매물의 소화 국면이 굉장히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고요. 1800에서는 강력한 또 저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준선 매매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식 상승의 가장 걸림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미국, 유럽이 폭등해서 모든 사람이 뜬다고 했습니다. 어제 유럽이 2% 이상 떴고요. 했는데 그저께 제가 안 된다 했던 첫 번째 제가 외국인의 선물과 고객의 특ki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외국인의 선물이 2조 3천억 목숨 걸고 지금 매도 쳤고요. 외국인이 지난 3월과 6월물에서 지금 한 2조 정도 돈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지만은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저항을 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하시고 선물을 안 배우는 사람은 주식을 분명히 그만두셔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국면이 안개 국면으로 보일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장 자체가 안개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 국면에서 이 선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물 자리가 제가 누차 했죠. 이게 전부 외국인 거다. 선물. 외국인들이 지금 비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은 지금 하방으로 가야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방에 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치고받고 짧은 간격에서 횡보 국면이 아침에만 장이 좀 움직이고 계속 횡보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향이 굉장히 매수 매도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현금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대량 매도 나오는 부분은 선물 관련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뭐를 보셔야 되냐. 거래가 없을수록 1등 주식 사야 된다. 지금 테마주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가미에 목을 넣고 곧 뛰어내리는 거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테마주를 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백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거래가 안 될수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황에 돈 누가 많습니까? 불황에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사는 그런 잡주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원금 회복말 잡주 추천하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1등주에서 설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지금 볼 것 같으면요. 해외 증시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안착했습니다만 불안한 모양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지수인데 가장 차트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볼 때 이 지수대에서 계속 횡보할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도 일단 어제 음봉이었고요. 상해종합증시는 아직까지 꿈 많은 소녀로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유럽 증시는 워낙 낙폭 가대 하락 후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갑니다. 구름대 안에 들어가면 주가를 1900 고점에서 1910이고 저점에서 1850에서 박스권 모양이 이 박수를 말하면 뭡니까? 한 달은 위에 올라가는 박스권에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자처는 어쨌든 계단식으로 한다는 위에 간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올 하반기에는 주식을 2000포인트를 꼭 본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시간은 지겹지만 꼭 승리할 수 있다. 뭐 어떤 걸로 1등주와 단무지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주식을 줄이지 마시고 늘리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 갖고 있다. 과감하게 코스피로 바꾸십시오. 개별 종목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별 종목 하시면 여러분 코피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뉴스 중에 장애인을 의무 비율을 시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온 기업들이 코스닥 상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질 기업들은 여러분 그런 주식은 많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 종목 쪽으로 1등 주식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할 거면 선물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의 매수만 들어간다면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항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선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만 보면 됩니다.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경고장은 팥빠진 찐빵이고 조상님을 배반하는 차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께서 면밀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어제 기준선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지지를 받으면은 주가는 플러스지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다. 주식은 끝마무리가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이번 제가 볼 때는 9월 둘째 주까지인데요.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동향만 보시면은 여러분 꼼꼼하게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요즘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쌤 방송 항시 보면서 1등 방송, 1등 앵커, 1등 PD 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쓸데없는 원금 회복 이런 말에 속지 말고 1등 주식 사가지고 꿋꿋하게 버티셔가지고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 9월 즐겁게 맞이하겠습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과 종목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업종과 종목 찾아보기 전에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순환매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신 이지가 목표가까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6월 11일 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옆으로 기고만 있다가 다시 한번 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72,000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미 10% 정도 수익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넘어가는 자리가 오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역시 핵심 관건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히 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지의 지금까지의 주가 형태를 보시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진행이 나왔습니다. 뭐 변동성도 크게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들이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저항에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7만 원권 가면은 이미 매물대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의 상승 모습이 7만 원을 쉽게 넘는 모습이 아니다라면은 현재로서는 그 이전에 앞서서 좀 팔으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 정치 테마 쪽에 특히 이제 박근혜 관련 테마 쪽은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정을 깊이 주고 가버리는 편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역시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는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싶어요. 어쨌든 이 정치 테마는 12월 대선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좀 뭔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지 그동안 잘 참고 기다려 오신 분들 오늘 사실 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도 뭐 말씀드릴 게 결국 정치 테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정치 테마를 말씀드리면서도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작년에 한참 많이 할 때는 네.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 자체가 대형주들이 거의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자체가 계속 침체를 보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 그 삼성전자, 현대차의 선호도만 높아져 가고 네. 또 다른 여타 화학주라든지 건설주들이 경기 악화를 통해서 주가의 약세가 나오는 동시에 또 거기에서 또 그 금감원이 지금 가장 먼저 통제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역시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자꾸만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고 또 그 상식선을 벗어난 주가의 진행이 나오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우량주의 장점을 못 살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뭐 네. 대형 우량주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주가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뭐 대형 우량주는 그런 면에서 장점을 보이는데 전혀 지금은 그런 모습의 장점들이 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느끼지만은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주가는 회복이 다 되었고 또 오히려 수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정치 테마가 말이 많은 상태인 건 사실이지만은 주식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테마도 어쨌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은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단 하락을 하면서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바로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120만 원대나 130만 원대 이런 때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네. 또 2분기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역시 아직 쉽지 않고 또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매각해서 지금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 테마를 위험하지만은 좀 짧게 위험 관리하면서 대응할 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정치 테마는 정치인별로 참 순환 주기가 틀립니다. 참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 유력한 정치인 후보 3명이 박근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씨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씨인데 네. 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관련주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는 안랩이나 잘만테크 같은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2세대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오픈베이스나 메커스 또 뭐 그 밖에 S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가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나 아니면은 프리엠스 같은 주식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그 조정을 줘야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2세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지라든지 또 아니면 그 정책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노림수를 가지는 게 맞겠다. 뭐 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얘기가 길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형주 흐름이 워낙 무겁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정치 테마주 위험 관리 잘 하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요즘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상승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견조하게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역시 박근혜 씨 관련 테마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관련, 정책 관련 테마주인데요. 윌비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가가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오늘 그 막판에 가서 밀린 형태인데요. 네. 지금 이 이지라든지 윌비스 같은 종목들의 접근에서 주의점은 뭐냐 하면은 조정을 주고 반등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아까 이지도 보셨지만은 이 윌비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선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접근은 하되 사실은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고 물러섰다가 저점 잡힐 때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손절매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윌비스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순환매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2,150원에서 2,300원 정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가 유효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700원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깨지면 바로 끊는 걸로 가시고 그렇게 끊더라도 다시 밑에서 한번 더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주신다면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윌비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이죠. 프로그램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지수의 어떤 상승을 좀 압박하는 모습들. 사실 뭐 전거래일에 새벽에 있었던 미국이나 이 유럽 증시의 폭등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좀 기대감을 가졌지만 여지없이 이 선물을 가지고 지수를 좀 압박하는 웹도독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좀 심화됐다.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주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수급 주체 전반적으로 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분명히 설명이 가능하다. 뭐 외인들 같은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있진 않다. 기관 역시도 지수가 굉장히 좀 올랐던 상황에서는 담기가 부담스러워졌지만 최근에 재차 좀 조정을 받았다가 뭐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관 역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지수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그리고 수급 주체의 어떤 적극성의 결여, 이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당분간 국내 증시 박스권을 좀 전망해 보고, 오히려 이제는 실적 시즌 대비해서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을 좀 찾는 것이 좋은 시장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신규로 소개해드릴 종목 NC소프트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NC소프트가 이 블러드 앤 소울 게임을 내놓기 전까지는 디아블로 3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을 내놓으면서 디아블로 3에 대한 아성을 좀 잠재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상용화되고 1, 2일 차에 이 PC방 점유율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디아블로 3가 점유했던 이 PC방에서의 어떤 점유율 1위 부분을 블레이드 앤 소울이 좀 가져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NC소프트에 대한 주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말고 다른 게임들도 역시나 굉장히 좀 순항 중에 있다. 아이온 역시도 동사가 내놓았던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이 부분 뭐 처음에 출시됐던 때보다는 분명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좀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길드워 2 역시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뭐 8월 28일 OBT 예정이 있고요. 사전 예약 판매가 100만 장이 좀 넘었다는 관측 뉴스가 좀 나올 정도로 길드워 2에 대한 순항, 이 부분도 좀 기대되고 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일단 순항을 먼저 시작했고 길드워 2까지 좀 성공이 된다면 NC소프트의 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 구조 조정,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끝났다는 건 비용이 준다는 건 당연히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는 목표가가 33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목표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33만 원, 물론 33만 원이 돌파가 됐을 시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살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투자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중기 시황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제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좀 약간의 그 장중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악재에 의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조정받은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서 삼성전자 악재가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1850선이 과연 지지선이 되느냐 저항선이 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850선이 이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지선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단기적인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역시 이제 중기적인 관점인데요. 코스피 1800 이하가 다중 저점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850선에서 이제 다소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800선 이하가 다중 저점 가능성이 증대된다. 제가 이제 그 서울경제TV 출연하기 전에 3월의 전망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원래 최초로 이제 2050선 얘기했던 것이 1월 28일이었습니다. 저는 1월 28일에 2050이 고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3월에 상당히 좀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중 고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2050 고점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에는 2000선 이하에서 다중 저점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일단 1800선 이탈 기간과 빈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0선 이탈 기간과 빈도를 말씀드리면 장중 기준으로는 1800선 이탈된 것이 모두 6번이었습니다. 그중에 5월이 3번, 6월이 3번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회였습니다. 근데 5월이 2번, 6월이 1번인데요.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800선 이탈 기간과 빈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중 기준으로는 5월과 3월에 각각 3번씩 그러니까 이탈이 됐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월에 그 2번, 그다음에 6월에 딱 1번 이렇게 이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6월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기준으로 이탈했었지만 종가로서는 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서 또 한번 조정이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1800선 이하에서 장중 이탈은 나올 수 있어도 종가 기준 이탈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좀 억울한 지수인지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현재 화면 보고 계신 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입니다. 보시면 이제 6월 중순이었죠. 6월 중순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괴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어때요? 지난 5월 하순에 저점 찍은 이후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중순의 고점도 이미 돌파했다고 봐야 되죠. 돌파되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만 해도 6월 중순 고점을 다시 뚫고 가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6월 중순 고점도 넘지 못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결국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차이는 결국 그것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와 프로그램 매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가 약해서 그랬던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봐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미국 증시하고 비교인데요. 역시 차트로 설명드리면요. 미국 증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6월 초순에 저점 찍어준 거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6월 중순의 고점 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양상으로 현재 아주 탄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엄청난 악재만 없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19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전망은 코스피 1850선이 지선과 저항선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근데 웬만해서는 1900선 향해서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중기 전망은 1800선 이하가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다중저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한테 반문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쯤 되면은 어느 지수가 되면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관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19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21일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중기 저점이 1750에서 1775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1750에서 1775.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 사이라 1776까지 딱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설명드렸었냐면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는데 1750선 이탈되면 제가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왜 큰일 나느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정말 엄청난 완전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1750에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하락론자들이 많거든요. 뭐 1700이 깨진다, 심하면 1500까지 깨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1750이 깨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미국 증시가 6월 4일 저점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붕괴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만이 1750이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특별히 깨질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코스피 지수는 1850선 바로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주식 비중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뭐 1850선대 혼주세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1900선대 향해서 가기 때문에 1850선 이상만 유지된다 그러면 장중 기준으로는 직장인 75, 전업 100%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1850선이 이탈되면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올 때마다 좀 줄여주시는데요. 극단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극단적으로 1800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때는 직장인 0, 전업 25 이렇게 해주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강세 종목에 대한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알려주실 팁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초보자들은 뭐 개념이 좀 없고요.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증권사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뭐 목표 주가가 얼마다,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라고 하면 현재 관점에 가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딱 이 시점에서 이거는 얼마짜리가 원래 기본적 가치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적정 주가예요. 반면에 목표 주가는 뭐냐면 미래 관점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뒤, 그다음에 1년 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점의 목표 주가라고 얘기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적정 주가는 바로 현재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현재 이 종목 A라고 하는 종목은 현재 이거는 뭐 주가가 7만 원인데 현재 이 종목은 10만 원이 적정 주가다. 예, 바로 이거고요. 그게 아니라 목표 주가 뭐냐면 현재가 7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6개월 뒤에 15만 원이다. 아니면 1년 뒤에 15만 원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하고 목표 주가하고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개념을 좀 알라고 좀 설명드린 건데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적정 주가보다는 목표 주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기업의 전망이 나쁘면 업황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가 목표 주가 하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높이면 높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보다는 목표 주가가 높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적정 주가는 하락장에서 적용하세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적정 주가를 적용하시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 장세에서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는데요. 일단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모든 종목은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이걸 다 아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표되는 목표 주가만 얘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정 주가를 너무 등한시하는데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당 종목, 이 종목이 적정 주가, 현재 관점의 적정 주가 얼마고 앞으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개념과 그 차이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의 차이 또 그 활용법에 대한 팁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시가가 1870 돌파하지 않으면 전강 후 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증시는 약하지는 않지만 또 네. 생각보다는 강할 것 같지 않은 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시가 제시한 코스피 예상 시나리오도 그 얼추 맞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략 시나리오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 1854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54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되 시초가가 만약에 1854포인트보다 강하게 출발한다면은 정강 후 중장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겠고 만약에 1854포인트를 하향해서 출발한다면은 지수는 1830포인트부터 1840포인트까지는 지수 밴드를 좀 오픈하면서 전략 후 중의 장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선물과 선물의 동반 순매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가장 시급한 자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다 할 만한 그 수급 개선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좀 지수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증시를 보면은 7월 달부터 5월 말 이후에 한 번이 이 투매 반등과 그리고 반등을 시하는 두 개의 축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770포인트 라인대에서 PBR 그 1배 라인에서 하방을 일단 보인 이후에 1800포인트를 다시 지지를 하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이제 반등 라인의 구층은 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미국과 또 유럽 증시와는 좀 유사한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우리 장이 매일 흐름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안개는 좀 거쳐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미국장이나 유럽장을 신경 쓸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장은 우리 장 패턴대로 좀 반등 라인에 나설 거로 보이는 시황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증시는 1차 목표가 어제는 우리 그 기준가가 187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1차 우리가 상승 목표치는 1870포인트 그리고 2차에 대한 목표가 1950포인트에 대한 변화는 일단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환율에 대한 좀 동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의 그 변동성을 볼 때 환율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볼 수가 없는데 이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는 1146원에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환율 지수가 강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환율의 움직임도 1144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지수의 상승 탄력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섹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에는 증권과 건설, 금융업종의 반등이 나오는지 또한 수급이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접근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선현물 흐름과 환율 흐름까지 잘 점검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루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루보는 이제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을 이제 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단 밴드, 그러니까 주가의 전 고점 라인 1340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좀 기대감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은 매물 저항이 크게 없다는 점이 이 종목은 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매물 저항이 1,300원 돌파를 한 이후에 첫 매물 수급 구간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매물 부담이 없어서 좀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마찬가지지만 시초가 베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적정 매수 주가를 잡아서 접근을 한다면은 1,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42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는 1,2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솔브레인 말씀하셨는데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솔브레인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부근에서 저가 부근까지도 갔다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가로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후 들면서 수급들이 붙어주면서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종가 관리까지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주가 위치도 저가권에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서둘러 파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3,500원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솔브레인 매수하신 분들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예, 제가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SBS입니다. 네. SBS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7%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SBS의 경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견조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부진했던 광고 경기가 또 4월부터 회복되면서 지상파 광고 판매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여기 직접 판매 안정화와 또 시청률 상승에 따른 광고 매출 증가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좀 직접 판매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서 시행착오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자, 2분기부터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직접 판매가 좀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 경쟁력도 회복하고 또 그에 따른 시청률 상승으로 좀 직접 판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광고 매출에 상당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쟁사 파업으로 인해 또 그런 반사 효과도 일정 부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2분기는 1분기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실적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또 직접 판매에 대한 그 효과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드라마나 예능 이런 프로그램 시청률 상승 부분을 감안하면 동사의 광고 판매 증가는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올해는 또 올림픽이라는 성수기가 있는데요. 그 올림픽 하면 또 중계권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올림픽은 지난 월드컵과는 달리 지상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계권료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평선들이 모두 밀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고 또 수렴한 이후에 확장하게 되는데,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보시면 종목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가격 조정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횡보하면서 물량을 상당히 잘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34,200원에서 약 34,700원 구간 그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로는 상승 추세를 익탈시키지 않는 그런 자리, 상승 추세를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33,5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36,500원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BS 관심 갖고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상 체결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